저는 그 한양대학교에서 그 이상명 교수님 제 그 스승님이시고요. 이상명 교수님 제자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한 18년 전에 그 녹십자라는 국내 그 회사에 이제 재직을 시작해서 지금은 코클리어 코리아라는 호주계 글로벌 회사에서 이사직을 맡고 있고요. 그래서 마케팅이랑 그 세일즈 총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8년 정도의 기간 동안 그 특히 녹십자에 있을 때는 많은 그 처음 개발했을 때부터 같이 협업을 해서 시장에 제품을 내고 그런 많은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지금의 SD바이오센서도 있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회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많은 회사들은 지금 굉장히 성장한 회사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성장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특히 중견기업에서 우리나라처럼 대기업으로 올라가는 게 쉽지 않은 나라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연구를 그 기업의 성공 사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실패 사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지금은 이제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국산화 성공 사례에 대한 박사 논문을 그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벤처 신화 펜텍의 실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국내 중견기업은 매출액 기준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한 14% 정도를 차지하고 그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하는 하나의 중요한 주축입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견기업이 실패하게 되면 공적 자금 투입이 되게 되고 그 관계 맺고 있는 중소기업도 연쇄적으로 그 자금 압박이나 위기에 봉착이 돼서 사회적인 부담을 초래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그 고속성장 벤처기업의 대명사로 2010년대 초반에 국내 휴대폰 시장에서는 2위까지 올랐던 중견기업 펜텍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LG보다도 앞섰던 경험이 있던 회사인데 펜텍의 몰락이 우리 사회 경제에 적잖은 충격을 주었고 해마다 수많은 기업들이 쓰러지면서 중견기업 실패가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연구가 시작이 됐고요. 실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매우 극소수인 상황에서 중견기업의 실패 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목적은 어떠한 요인에 의해 위기에 봉착하고 결국 실패로 끝나는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패 원인 규명을 통해 지속 성장이 정체되거나 경영상의 위기에 봉착한 기업들이 경영 현황을 점검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재설정하도록 일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또한 새 회사를 컨설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한테 해드릴 때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더 이론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론적 배경은 먼저 기업 실패에 대한 데피니션을 말씀드리면 기업의 실패를 정리하면 파산, 인수합병 등으로 조직의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에 실패한 지급 불능 상태, 그리고 손실을 막기 위한 중단과 사업 지속성의 실패입니다. 그리고 기업 실패 연구 관련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고요. 이 중에서 첫 번째에는 웨칠 존슨의 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최고 경영자 관련 상행 연구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의 전략 및 성과는 최고 경영자의 성향에 의해 결정이 되고 특히 고속 성장을 경험한 창업 경영자의 경우 본인의 스타일에 대한 지나친 확신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기업 내 의사결정의 근본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그리고 회사의 성장과 시장의 변화에 따라 경영자의 스타일 변화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기업 컨설팅을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건 창업자 인터뷰고 사실 창업자분들이 항상 우리 직원들이 문제야, 우리 조직이 문제야라고 하지만 실제 문제는 창업자가 있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나올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본 연구는 웨첼 존슨의 조직 쇠퇴 모형의 관점에서 펜텍의 실패를 적용하고자 하였고요. 또한 펜텍의 실패가 기존 연구들에서 주요한 실패 요인으로 확인된 경영 전략과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펜텍의 연도별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펜텍의 성장과 쇠퇴는 창업경제의 박병혁 회장과 그 전략이 중심이 됨을 할 수 있습니다. 1991년에는 그 사업성 및 추진력이 탁월한 능력이 있는 박병혁 대표가 4천만 원의 그 작은 자본금 그리고 6명의 직원들과 함께 그 예전에 삐삐 무선 호출기 제조 및 판매 출발로 펜텍이 설립했고요. 1993년에 펜텍 전자 인수, 1995년 푸스가 상장을 합니다. 그리고 1997년도에는 5월에 LG전자 휴대폰 OEM 제조 및 공급 계약 체결하고요. 그리고 1997년에 증권거래소 상장 이후 5년 만에 760억 원의 연매출을 달성합니다. 성공 신화를 달성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2001년도에는 모토로라사 전략주 제휴를 통해 그 GSM 방식 휴대전화를 생산을 하고 이러한 투자를 통해서 모토로라 지분의 16%를 확보하며 2대 주주로 성장합니다. 또한 박병혁 회장은 과감한 당시 순손실 1,427억 원의 현대 큐리테를 과감히 인수하고 펜텍 앤 큐리테라는 자체 브랜드를 확보합니다. 2003년 내수시장 점유율을 15%까지 상승시켰고 전체 매출 2조 원을 달성하고 한때 LG를 넘어서는 휴대폰 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랬던 기업이 5가지 그 웨칠 존슨 조직 세태물 5가지 단계를 적용해 설명을 드리면 첫째는 맹인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조직 타선 원인과 조직 효과성을 확인하려는 시도가 없고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펜텍은 1차 M&A 현대 큐리텍을 성공적으로 마친 창업 12년째 2003년 이후로 맹인 단계에 접어듭니다. 펜텍은 2002년 후에 33만 화소 카메라 휴대폰 지문인식 다양한 휴대폰 기술을 개발하고 해외 진출 전략도 해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여러 가지 투자를 통해 R&D 투자를 통해서 4,900여 개의 특허도 보유하고 14,500개의 특허를 출연한 것에 비해서 펜텍의 기술은 대부분 박병혁 회장의 생각에 의존해 개발하게 되므로 대부분 시장과 동떨어진 기술이었습니다. 또한 박병혁 회장은 무리하게 대기업과의 경쟁을 고집해왔고 전략적 접근과 감시 시스템을 통한 검증보다는 개인적인 성과와 확신으로 주요한 의사결정을 감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차 M&A 성공이 맹인 단계를 부추겨 이후 SK 텔레텍의 무리한 인수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그 휴식 단계, 조직의 성과 감소 단계 제2단계인데요. 이때는 매출액과 같은 조직 성과의 감소가 현저하게 보이나 상황 이해 능력, 정보 이해가 부족한 최고 경영자가 문제 해결을 위한 경영 활동을 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박병혁 회장은 2002년 현대 큐리텔 인수를 성공하면서 3년 만인 2005년 펜텍의 보유 현금 1,000억 원과 시가총액 2,000억 모두를 합한 약 3,000억 원의 SK 텔레텍을 인수합니다. 펜텍의 모든 것을 걸었던 투자였던 2차 M&A는 박병혁 회장의 지나친 낙관적인 스타일과 정보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판단 부재로 진행되었습니다. 실제 SK 텔레텍은 그 정도의 투자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박병혁 회장이 이러한 M&A 전략을 구사한 이유가 바로 대기업이 삼성과 LG와의 치열한 경쟁 구조, 프리미엄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여야 한다는 고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LG를 넘어서 시장적 2위를 달성하기도 했지만 엄청난 자금력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제공한 대기업의 가격 경쟁력은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펜텍의 SK 텔레텍을 인수한 다음에 2006년 상반기 매출을 증가한 추세를 보였으나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하락 추세가 시작되었고 박병혁 회장은 과도한 목표 설정과 낙관주의 성향을 바꾸지 않고 결국은 이제 그 판매가 떨어지고 했을 때 판매량을 늘려서 그 직접비나 이런 것들을 줄이고 그래서 판매 달성을 통해서 다시 회신하려고 재고를 잔뜩 만들었는데 그게 악성 재고로 이어지고 그게 기업의 실패로 이어지게 되는 한 가지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펜텍의 실패 단계 중 소멸 단계 2010년부터 2015년 소멸 단계는 조직의 회복이 불가능한 단계를 의미합니다. 펜텍은 2012년 9월부터 스카이브랜드 네임에서 배제하고 베가 시리즈를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베가 시리즈 판매 실적 저조와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전략 강화로 적자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는 소비자들에게 불친절한 AS한테 대명사로 꼽혔던 펜텍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시키기 노력했지만 실추된 이미지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3년에 출시된 모든 신제품의 판매가 저조하고 적자는 더욱 커지고 중소형용사에 지급할 상거래 세금까지 갚지 못할 지경에 이릅니다. 결국 2014년 2월 그 2차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창업경영자였던 박배우 회장을 사퇴하고 M&A를 추진합니다. 2014년도 11월 1차 매각 유찰 이후 4차의 매각 시도가 실패하였고 2015년 6월 옵티스 컨소시엄과 M&A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같은 해 10월 16일에 법정관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법정관리에서 벗어나고 1년 7개월 만인 2016년 6월 스카이브랜드로 신제품을 출시하였으나 목표 판매량 30만 대의 절반도 못 미치는 판매율을 기록합니다. 2016년 8월부터는 생산을 중단하고 자본 장식에 빠지고 2017년 5월 펜텍은 휴대폰 사업을 중단하고 대규모의 구조 조정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IoT 사업에 집중하고자 하였으나 2017년 10월 IoT 사업을 우리넷에 매각하고 2017년 10월 K&A 홀딩스의 주식 전량을 1,000만 원에 매각하면서 소멸하게 됩니다. 다음은 결론입니다. 첫째, 분석과 학습이 없는 경영자 성향과 중심의 전략 수립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창업 경영자가 자신의 역량을 높이고 올바른 경영 전략을 세우기 위한 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위험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구조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느낀 게 아무리 잘 나가는 창업자라도 지금 보면은 저희 업계에서도 굉장히 잘 나가는 기업이 있고 창업자분이 있고 그 창업자분의 그 독주로 운영되는 회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배운 거는 TMT, 그 의사결정에 같이 할 수 있는 그 상위 레벨의 의사진들이, 임원진들이 그 창업 경영자와 정말 그 제대로 된 미팅과 정말 그 탑다운 방식으로 그냥 따르는 게 아닌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다각도로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사결정,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의 한계점은 초고속 성장 기업인 펜텍이라는 단 한 개의 한정적인 기업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과 다양한 기업의 실패 원인을 경영자의 특성과 그 이에 따른 전략적 측면으로만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사점으로는 조직 수명 주기 관점에서 경영자 특성, 경영자 유지 전략이 기업의 실패에 어떠한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확인하였고 실무적인 측면에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유효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데는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